무슨 일이요, 벨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핀을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차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머핀 장수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당신을 좀 놀라게 한 거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알아요. 절 비난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 날로 하니 온통 제뿐이군. 벨라, 가서 종을 좀 울려주시오. 네. 혹시 석탄에도 넣으려고 그러세요? 그 정도는 제가 할게요. 벨라, 전에도 해봤지만 잘하지 못했잖소. 그냥 종을 좀 울려주시오. 그치만 여보, 지금 엘리자베스가 밖에 나갔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석탄 넣는 것 좀... 낸시는 어디 있소? 엘리자베스가 없다면 낸시가 하면 되잖소. 그치만 여보... 가서 종을 울리시오, 벨라. 하인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오? 대답해 보시오. 하인들은 뭘 위해 있는 거요? 그야 저희를 위해 일하려고. 맞소. 근데 왜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요? 그치만 저희도 그들을 조금은 생각해줘야죠. 생각해준다. 당신 그 배려심을 나한테 좀 발휘해보는 게 어떻소? 난 매년 26파운드를 이들에게 지급하오. 그런데도 생각해줄 게 있단 말이오.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오. 밖에 날씨는 좀 어떻소? 아직도 우중충한가? 네, 아까보다 더 어두컴컴해진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요? 우선 차를 한 잔 마시고 나갈 생각이오. 들어와. 종이 울린 줄 제가 착각했나 봐요. 낸시, 난로에 석탄을 좀 넣어줘. 집안에 가스등도 좀 켜줘. 네, 알겠어요. 오늘따라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낸시.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누가 네 마음에 상처로 느낀 건가? 그런 일 없었어요. 거짓말이네. 아무리 안색을 숨긴다 해도 내 눈에 다 보여. 어떤 화장품이 섞일래 그렇게 예쁜 거지? 화장품 같은 건 바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말해봐. 네가 쓴 화장품이 대체 뭔지. 그걸 벨라에게도 알려주라고. 알려주면 벨라도 아주 고마워할 거야. 틀림없이. 부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더 기쁘죠. 정말? 같은 여자로서 질투를 느낄까봐 아름다운 비밀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건 아니고. 됐고요. 더 필요한 건 없으시죠? 없어? 차 한잔 부탁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쟤 어떻게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보,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요. 난 당신이 자꾸 하늘을 당신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하길래 하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준 것뿐이요. 그치만 낸시가 저를 비웃었다고요. 당신을 비웃었다고? 그애 몰래 절 비웃어요. 아니 실은 대놓고 그래요. 하지만 여보, 낸시가 당신을 비웃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대처했기 때문이 아니겠소. 제가 우스운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난 당신이 너무 완벽해지려 하지 않았으면 해. 그러지 말고 기분 풀어요, 벨라.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 좋은 생각이요. 뭔데요, 쟤? 신문에 유명 배우 맥노튼이 새 시즌 공연을 위해 런던에 와 있다는 소식이 났군. 그 소식은 저도 봤어요. 그게 왜요? 왜라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소. 설마 제게 맥노튼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단지 보여주겠다는 뜻만은 아니요.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거지. 쟤 당신도 함께요? 너무 좋아요. 언제쯤 가면 좋겠소. 기사를 보아하니 일주일 후에 공연이 시작된다는군. 기사를 보여주세요. 제가 볼게요. 자, 희극과 비극 중 고를 수 있어. 어떤 게 보고 싶소? 너무 어려운 결정인데요. 저 당신이라면 뭘 고를 거예요? 글쎄, 만약에 웃고 싶다면 희극을, 울고 싶다면 비극을 고르겠소. 전 웃고 싶기도 하고 펑펑 울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쟤 왜 절 극장에 데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요즘
당신 몸 상태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여보, 요즘 당신 정말 친절해졌어요. 이제 제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 벨라? 아니요, 달라진 건 저예요. 제가 생각해도 전 요즘 정말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게 다 당신이 관심을 준 덕분이에요. 저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더 나아지겠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지? 당신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일들요. 여보, 우리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당신이 말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말해도 될까요? 그래요. 저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당신이 제게 친절히 대해주신 덕분이에요. 저랑 카드놀이도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벽난로 옆에서 책도 읽어주셨잖아요. 저 그때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전 어린아이처럼 단잠에 들 수 있었고요. 이게 다 당신이 절 돌봐준 덕분이에요. 약효가 좋았던 걸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약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 약이 정말 싫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잘 안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보다 저한테 달콤한 마음의 약이 더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보, 이제 그만. 내가 당신을 극장에 데려가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어. 네, 여보. 그러셨죠.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당신 아마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어쨌든 희극이 나을까 비극이 나을까 그건 당신이 골라야 하고. 뭐가 나을까요? 네? 뭐든 어때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게 다 무슨 문제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간다고요? 들어와. 네이씨, 만약에 연극을 보러 간다면 희극과 비극 중에 뭘 고를 거야? 말해봐. 저요? 저라면 언제나 희극이죠. 그래? 왜 희극이지? 그야 웃고 싶으니까요. 아,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나도 희극을 택하는 게 좋겠어. 이가 다음 주에 나를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요? 재밌게 보고 오세요. 전 머핀을 가져올게요. 저 얌체 가서 담배나 피우라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요? 대체 낸시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낸시에 대해 잘 몰라요. 종일 저를 괴롭히고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못 봐서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절 극장에 데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아마 꽤 짜증날 거예요. 헛된 상상이요, 여보. 당신 말대로요. 저희 지금까지 낸시를 너무 편하게 대해줬어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전 옆에 앉을게요. 굉장히 기뻐하는군, 벨라. 당신을 종종 극장에 데려가야겠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제.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사실 난 어릴 적 극장에 가는 게 매우 싫었어. 심지어 한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으면서도 말이야. 배우요? 믿을 수 없어요. 벨라, 배우라는 건 참으로 멋있는 직업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배역에만 충실해야지. 난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었어. 그럼요. 당신 배우의 적격이에요. 당신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난 늘 조금 후회했어. 배우가 되기 위한 훈련이야 필요했겠지만 분명 잘 해내서 톱배우로 건넜을 게 분명하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끔찍한 운명의 돌팔말 화살을 마음속으로 참고 견뎌야 하느냐 아니면 고난의 물결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고귀한가. 목소리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당신 배우가 되지 않은 거 큰 실수예요. 그런 것 같소. 당신이 만약에 유명한 배우였다면 전 매일 밤 극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당신 공연을 보았을 거예요. 당신 공연이라니 그 극장은 제겐 낙원이었을 거예요. 며칠 밤은 날 보러 와도 곧 지금처럼 그냥 집에만 있었을 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며 당신만 바라보느라 허둥지둥했을 거예요. 날 쫓아다니는 제멋대로인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 때문에 날 따라오기 힘들었을 거요. 그랬겠죠. 하지만 전 그 여자들 사이에서도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죠. 용서하세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래 보이오 여보.
전 어릴 때부터 극장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게 대체 얼마만이죠? 결혼한 후로는 줄곧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진 않지만 방금 아주 잘못된 점을 발견했어. 안 보고 있을 테니 빨리 고치시오. 내 모른 척 하겠소. 네?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말고 말씀해.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 차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제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날 바보 취급하는 거요. 당신 뒤 벽을 보시오. 벽이요? 아, 그러네요. 그림이 없네요. 대체 누가 왜 걸려있던 그림을 치웠을까요? 맞소. 그림을 왜 뗀 거요? 대답은 당신이 해야 잖소. 어서 숨겨둔 그림을 가져다 다시 벽에 걸어두시오.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발 다시 절 돌아봐 주세요. 전 그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 다른 사람이 치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저택 내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오? 그렇지만 전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래, 그 다른 사람들을 불러보겠소. 제 종을 울리지 말아요. 하인들에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끼리 얘기해요. 내시를 부르지 말아요, 제발. 여기 앉아 있으시오. 들어와. 엘리자베스, 이쪽으로 오게. 벽을 유심히 봐주게. 뭔가 이 방에서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없어진 것 빼고요. 맞아. 한 번에 알아차리는 거. 오늘 아침 청소할 땐 그림이 제자리에 있었나? 네, 있었어요. 좋아, 엘리자베스. 그림을 치운 게 당신인가? 아니요, 전 아니에요. 그럼 한 번이라도 벽에서 그림을 뗀 적이 있었나? 아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엘리자베스는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럼 저 책상 위에 있는 성경에 그림을 떼지 않았다는 맹세의 키스를 해. 잘 알겠어. 이제 가봐. 그리고 낸시를 불러줘. 그 애를 부르지 말아요. 그 애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제가 했다고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내시를 부르지 말아요, 제발. 진정 좀 하시 그래. 들어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낸시. 벽을 유심히 봐주게. 그림 하나가 없어진 게 보이지 않아. 어머, 그렇네요. 정말 묘한 일이에요. 질문에 대답이나 해. 그림을 뗀 게 너야 아니야? 저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뭐 때문에 그림을 떼겠어요? 좋아. 이제 이 성경에 네가 그림을 떼지 않았다는 맹세 키스를 해. 기꺼이 하겠어요. 만약 내가 그림을 뗐다면 나는 그만. 맹세에 입맞춤을 했으니 가도 좋아. 자, 난 이제 모든 게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주세요. 저도 성경에 맹세. 조심하시오. 지금 신성을 모독하려는 거요. 그치만 저 당신이 손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내게 진실로 그림의 행방 같은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 거야. 전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좋아. 벨라, 내 사랑. 그림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한번 기억해 봐요.
이젠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당신이 그림을 떼어내 거기에 둔 거야. 정말 제가 그랬다고요? 아마도 낸시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겠지. 그림을 함부로 다뤘던 이유로 내가 낸시를 질책하는 게 당신의 목적이었던 거야. 이제 그 그림을 다시 벽에 걸어두시오, 벨라.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낸시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아마도 질투심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형태로 세워놓은 게 아닐까. 이건 마치 그래, 당신의 그 비참했던 어머니가 했을 법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 그 얘기 다시는 하지 않기로 변명을 약속. 하겠다면 내 들어주리다. 저도 제 불쌍했던 어머니처럼 그랬을 순 있어요. 정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사라졌던 당신 물건들도. 내게도 말하지 못할 불만이 있는 게 지벨라. 마음 같아서 더 들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제가 정말로 미친 거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절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나을 수 있어요. 신께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믿어줘요. 네? 벨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려. 난 바로 나갈 예정이니 당신은 방해가 어둡게 해놓고 잠시 쉬고 계시오. 몸은 좀 어떻소?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지금 꼭 나가야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도 절 내버려두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우리 논쟁은 하지 말자고. 난 원래 차를 마시고 나면 잠깐 나갔다 오셨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 들어올 때 사오리다. 없어요. 아무것도요. 알겠어. 아, 가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려서 외상값을 내면 좋겠고요. 내가 전해줬던 영수증은 어디 있어? 아, 책상 위에 뒀어요. 아, 이거 할 거 없어. 내가 찾으면 되니. 여보, 어디 있다는 거지? 혹시 다른 곳에 두었어? 아니요. 영수증은 분명 책상 위에 두었는데 설마 없나요?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으시오.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겠지. 아니, 없어. 다른 곳에 둔 게 확실하고. 다른 곳에 두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 책상 위에 두었다니까요. 어디든가 영수증은 분명 책상 위에 두었는데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다고요. 당신 또 내게 장난을 치려는 거야. 영수증은 분명 아까 오후까지만 해도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거기 두었다니까요. 당신 또 절 못 믿겠는 거죠? 난 아니야. 이건 음모야. 더러운 음모라고. 벨라! 진정해요, 진정해. 진정해. 내 말 잘 들으시오, 벨라.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당신을 어두운 방 안에 일주일 동안 가둬둘 거야. 그간 내가 너무 관대했지. 이젠 안 되겠어. 신이시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말 잘 들으시오. 난 10시까지 나갔다 올 거예요. 그때까지 영수증을 꼭 찾아주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일부러 감췄다는 것과 내게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과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을 의사에게 데려갈 거예요. 제게 화내지 말아요. 제발 참아주세요. 참아달라고. 난 이미 여러 번 참았어, 벨라. 이젠 당신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요, 벨라. 하지 말아요. 그래도 절 극장에도 데려갈 거죠, 근데?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데려갈 거예요.
애닝엄 부인,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 난 지금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웬 신사예요. 부인을 만나고 싶다는데요. 그냥 가라고 해. 남편을 만나러 온 거겠지. 그치만 그는 방금 나갔어. 아니요. 주인 어른이 아니라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둬. 나 지금 혼자 있고 싶다니까. 난 정신이 반쯤 나간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용감해지셔야죠. 계속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손님을 만나보세요.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또 무슨 새로운 방식의 고문이야. 난 지금 누굴 만날 상태가 아니라니까. 계속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좋지 않아요. 손님을 맞으면 기분을 좀 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고 할게요. 불을 제가 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좋은 저녁입니다. 저기 바깥 양반 만나러 온 거면 아니요. 그분은 방금 전 바깥 양반이 나간 걸 확인하고 찾아온 겁니다. 부인, 요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시죠? 부인의 얼굴을 보니 슬픔과 의심의 기나긴 길을 걷고 있는 한 여행자의 지친 얼굴이 보이네요. 그 여행이 길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여행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절 믿으신다면 제가 모두 다 이야기해드리죠. 그래요. 전 지금 매우 지쳤죠. 신께 도움을 구할 정도로. 근데 당신 대체 누구신데? 신께서는 부인이 구원을 바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젠 절 믿으세요. 당신 대체 누구신데요? 전 그저 평범한 수사관이랍니다. 수사관. 아이고, 제가 부인의 티타임을 방해했나요? 아하, 저런. 혹시 괜찮다면 저도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뜨거운 물만 더 가져오면 되겠네요. 부인, 전 그동안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그런 저를 믿고 솔직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부인? 7년째예요. 얼마 안 되었죠. 그동안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결혼하고선 쭉 해외에 살았어요. 그러다 요크셔에 살았고 6개월 전에 남편이 이 집에 와서 살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럼 매일 저녁 남편분께서는 부인을 혼자 두고 이렇게 나가시나요? 네, 남편은 클럽에 나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신다? 아니죠, 그게 그럼 남편이 나간 이 집은 부인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그거야 물론 다락은 빼고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 이 거지? 다락은 또 빼거라. 그러고 보니 부인, 이 저택에 낸시라는 이름의 하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제 고영인 부커와 그 낸시가 저녁에 종종 만나 데이트를 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 저택에 대한 소문을 몇 가지 들을 수 있었죠. 그 중에서는 부인께서 이제 남편과 역시 그 애가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였네요. 안 그래도 그 애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아니요. 지금 그 애를 해고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낸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저택에 올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사관님 말씀은 꼭 저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이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부인을 도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둠 속 진상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거든요. 이제 설탕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다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고 그 위가 바로 다락이죠. 네, 맞아요.
부인께서는 다락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거긴 잠겨 있어요.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인들도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치만 남편이 고심해서 결정한 일인데요. 부인,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언제 처음으로 부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걸 어떻게... 새어나갔던 소문이 다 긍정적이었던 건 아닌지. 부인의 정신 이상 증세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게 전 항상 두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정신 이상 증세 겪으셨거든요. 지금 딱 제 나이였을 때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 저한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어머니처럼 되실까봐 두려우셨군요. 네, 맞아요. 부인은 이 다락에서부터 시작해 이 집 전체가 두려워지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제 두려움은 다락 때문에 자, 시작하는 게 맞는... 그러면 그 다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락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외출하고 꼭 저 혼자인 밤에 들려요.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같긴 한데 제 침실 바로 위에서요. 부인, 혹시 그 발걸음 소리가 남편분의 것일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남편이 어째서...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확신이 없다는 뜻이네요. 분명 부인께서는 다락을 거니는 사람이 남편일 거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이유야 물론. 그렇지만 수사관님, 전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부인의 생각을, 그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가스등 빛이요. 그 빛 때문이었죠. 빛이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반복하거든요. 세상에, 이걸 누군가한테 말한 날이 오다니. 헤어진 사촌한테 편지를 할 때 빼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촌이요? 뭐라고 답장이 왔습니까? 답은 오지 않았죠. 제 이야기가 망상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촌 소식을 모르고요. 제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부인? 거듭하는... 우리 조금만 진정해 볼까요? 적어도 저는 부인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믿으니까요. 자, 부인. 빛이라고 하셨죠? 어떤 빛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환하게 켜져 있는 가스등 보이시죠? 누군가 집에서, 그러니까 침실이나 부엌에서 가스등을 켜면 거실에 있는 가스등들은 빛이 약해져요. 이 집에선 전부 그러는데 그건 그게...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남편이 외출하고 나면 늘 비슷한 타이밍에 가스등 빛이 약해지거든요. 처음엔 하인들이 불을 켰나 싶어서 집안에 돌아다녀 봤는데 어느 누구도 가스등을 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비슷한 타이밍이라고 하시는 건? 남편이 외출하고 10분 뒤요. 그래서 전 남편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몰라도 일단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곧장 다락으로 가서 그곳에 가스등을 켰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들리는 소음 때문에 전 침실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저에게 침실로 가 있으라고 하면 전 겁에 질린 채로 그냥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만 하죠. 남편이 가스등이 밝아지면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부인은 수사관을 하셨어도 아주 잘하셨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절 비웃는 건가요? 당신도 제가 망상에 빠진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전 부인의 가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눠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인의 상태가 더 이상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건 없었습니까? 뭐든 두려워 말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요. 이상한 일들은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가스등 불빛 문제로 눈치챈 것 뿐이었죠. 꼭 제 마음과 기억이 절 속이는 것 같거든요. 대체 언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끊임없이 그랬어요.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남편이 저한테 종종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건네면서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그 물건들을 다시 찾으면
이상하게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반지였어요. 그 다음엔 장식 단추, 면도기, 손수건, 지갑. 남편 받으려는 열쇠는 2번이나 사라졌고요. 그거 기묘한 일이네요. 오늘만 해도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사라지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전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남편은 또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기억을 해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망상에 빠져있는 건가요? 그래 그런 거겠죠. 당신도 환상이야. 이것도 전부 다 꿈이고 남편이 날 가둘까봐 무서워. 그래,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 좀. 아, 그렇지. 저에게 약이 있는데 좀 드셔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약이요? 당신 의사예요? 아니요. 하지만 부인의 상태를 보아 약을 좀 드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자, 짜잔.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 인류가 오랫동안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용해온 약이죠. 부인께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여기 마침 잔이 2개가 있네요. 여기에 따라드리도록 하죠. 수사관님도 드시라고요. 사실 전 항상 마시고 있답니다. 이 짓거리도 보통 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저 그럼 다른 잔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거 딱이네요. 거기에 따라드리죠. 부인,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캔맨의 친구 사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뭐죠? 캔맨의 친구. 그녀는 수년 전 작고한 노부인이었죠. 노부인.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발로.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성격도 괴사하셔서 택시기사 보호운동 같은 일에 열성을 보이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여사님을 처음으로 만난 건 여사님께서 자신의 저택에서 목이 잘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해당한 건가요? 네, 여사님은 살해당한 겁니다. 범인의 동기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사님이 물려받은 루비, 그 루비 때문이었죠. 사건 당시 현장엔 여사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범인은요, 아래층부터 위층할 것 없이 모든 물건을 던지고 깨부셨어요. 특히 헝겊이란 칼로 죄다 푹푹 찢어놨더군요. 현장을 본 경찰은 이건 강도의 짓이 아니라 미치광이의 짓이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만 혜성이 수사관의 말을 들어주질 않더군요. 수사관님 생각은 어땠는데요? 제 생각에 발로 여사님은 괴짜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루비를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여사님을 살해한 범인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그 어디를 뒤져도 루비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 행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죽여 없앴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곳을 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지 못하고 새벽이 되려서야 피가 낭자한 현장을 빠져나가야만 했겠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범인은 못 잡으셨고요. 예, 못 잡았습니다. 루비도 마찬가지로 못 찾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범인은 아직 살아있을 듯합니다. 루비는 아직 마찬가지로 못 찾았겠지만. 그럼 수사관님 말씀은 그 루비들이 아직도 그댁 어딘가에서? 그 루비는 말이죠. 여사님이 숨겨놓으신 곳 그대로 있을 겁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식 수사 결과와는 다르죠. 경찰들은 말이죠. 안타깝게도 범인이 발로 여사의 루비를 몽땅 다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결론 딱! 내 생각이! 다른 건 말건 사건을 잇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재밌게도 며칠 전 저 그때 제 추측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저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찾아오셨을지.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부인. 10년 전 일어난 기묘한 노부인의 살인사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걸 의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여서, 그녀의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흐릿해지는 이 가스등 사이에는 분명 밝혀지지 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부인, 만에 하나 범인이 아직도 루비를 찾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그 저택을 다시 뒤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하지만 어떻게? 범인이 설마 5년, 10년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는 분명 많은 일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해외에도 나가고 결혼도 했고 마침내 끔찍한 밤 동안 루비를 찾아본 기회를 손에 넣었겠죠. 부인!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범인은요, 현장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번 경우엔 루비를 찾으러 돌아오겠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방법으로. 자, 범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깜짝이야. 왜 그러시죠, 부인? 조용히 하세요. 보세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가슴이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수사님 지금 당장 나가셔야 돼요. 자, 부인,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그 문제의 저택이 바로 이 저택이란 말입니다. 이 집, 이 거실, 이 바닥에서 발로 여사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10년 전 여사님을 살해한 범인은 루비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고 도망가야만 했죠. 만일 그가 아직도 루비를 찾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아직도 이 저택에 루비가 있다고 그렇지만 믿는다면요. 수사관님 지금 제 남편이 다락에 있는 남편이요. 부인께서 얼마나 위험한 남자와 결혼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 7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매닝엄 씨는요. 그렇지. 10년 전 제가 이 저택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주변 지인, 친척, 그리고 조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시드니 파워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죠. 그는 여사님과 사이가 무척 좋았고 그녀가 하는 일을 종종 돕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며칠 전 다시 만났으며 그 품에 안겨 걷고 있는 여인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누가 안겨 있었길래요? 부인이요. 부인이 그 사람 곁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그 파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냉정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처럼 무심하고 냉정해요. 아니요? 전 냉정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곧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부인께 닥칠 거예요. 부인은 자유를 얻기 위해 부딪히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회?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부인은 천천히, 철저하고 치밀하게 마음을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왜요? 부인의 남편은 잭 매닝엄이 아니에요. 이 저택에서 앨리스 발로를 살해한 시드니 파워지.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당신을 전 구원하러 온 거고, 당신은 그런 제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사람은 매니거는 제 남편이에요. 저더러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이미 당신을 배신했다니까요? 제 남편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다니. 가세요. 전 혼자 남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어서 가시라고요. 누구를 감싸시는 건지는 알고 감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도 함께. 처리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 당신 남편이 의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장 격리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중증 환자에 대한 묘사가 아주 유리한 글씨체로 적혀 있지 않나요? 중증 환자라니 그게 무슨... 여기 맨 밑에 적혀있는 이름이...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벨라 매닝엄 부인? 당신 남편은 지금껏 철저히 당신을 속여왔어요. 피 묻은 과거 하나 없는 척,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척, 당신은 모조리 틀렸고 오로지 자신만이 정답인 척 부인을 가지고 논 거란 말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부인!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알아요. 이상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치만 문제 제가 아는 바가 정말로 왜? 사실이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요? 자, 우리는 매니검 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집 어딘가에 그와 관련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가 자기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죠? 아, 그쪽이구나. 뭔가 중요한 게 있긴 한가 보네요. 소용없을 거예요. 남편은 최상급 여서랍을 늘 잠궈놓거든요. 그렇지, 잠가야지, 잠가놔야겠지. 열려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 안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안 돼요. 남편이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인도 안을 열어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만 아무것도 없다면요. 수사관님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떠실 건데요? 결국 제 남편이 오라고 부인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를 좀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안에 물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알아챌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우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 발걸음을 좀 내디뎌 봅시다. 왜 그러시죠, 부인? 잠깐 말하지 말아보세요. 느껴져요? 느끼셨어요? 아니요, 전 그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조용히 봐요. 제 말이 맞아요. 빛이요. 다시 밝아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수사관님 지금 당장 나가셔야 돼요. 남편이 수사관님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엘리자베스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자베스를 왜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수사관님 당장 나가셔야 한다니까요. 때가 됐어요. 자, 남편분이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들어오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수사관님 위스키. 아! 제가 부인이 아주 훌륭한 수상관이라고 말하자겠다가요? 잔치 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이제 제발 가세요. 엘리자베스! 마침 잘 왔습니다. 침착하고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래야죠.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자,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 엘리자베스! 진정해요. 진정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 당장 누구라도 올라올 것 같으니 제가 못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숨을 곳이라도 있을까요? 저 만들면 부엌에 5분이라도 괜찮은데. 하지만 여기 숨을 곳이 수사관님 없어요. 지금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나가면 자, 남편에게 들리지 않을. 엘리자베스 가능할까요? 네, 부엌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그치만 낸시도 내려올 텐데요? 그게 무슨 낸시가 없을 때 제가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나갈 일이 있다면서 여기서 쉬었다 가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억지로 낸시를 내보냈다가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온 것을 낸시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문 앞에서 대답할 때 낸시는 부엌방에 있었어요. 집을 잘못 찾아온 남자라고 말했으니까 낸시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거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부엌에 숨을 수 없겠고. 여기 뭐 하는 방입니까? 주인 어른이 옷을 두는 방이에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쪽이라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큰 옷장이 있거든요. 자, 실례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요, 부인. 진정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수사관님 지금 저기 계시면 안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분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완벽하군. 자,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겠어요. 부인, 잠자리에 드세요. 엘리자베스, 방으로 내려가세요. 이 가스등도 좀 낮추시고. 지금 잠자리에 들라고요? 네, 부인은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그녀를 모시고 올라가세요. 자, 부인은 두통이 있는 겁니다. 두통이요? 네. 부인 서두르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그녀를 모시고 올라가세요. 안식처럼.
엘리자베스. 아마 침실에 계실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혹시 아나? 제 생각엔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 엘리자베스, 네.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실례지만 저녁을 드실 건가요? 내가 어디서 먹을 건지 묻는 거겠지. 밖에서 드실 건가요? 그래? 넥타이 좀 갈아야겠는데. 새 것이 필요하세요? 하나 가져올까요? 엘리자베스, 내가 넥타이를 어디다 둔지 알고 있나? 그럼요. 방 안에 두시잖아요. 하나 가져올까요? 아는 게 많군.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겠지. 그럼요. 생각보다 아는 게 많군. 됐어. 내가 원하는 걸 고르겠어. 아, 허락해준다면 말이지. 네. 오늘 밤 아내는 어땠나? 애니건 부인이요? 어떤 의미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좋아 보이시진 않으셨어요. 그래?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자네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안타깝게도 오늘 밤 당신과 낸시를 곤란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지쳤어. 차마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심지어 질책하기도 해봤지만 결국 벨라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 무엇도 그녀의 거친 환각과 사악한 속임수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엘리자베스, 네. 그녀의 모친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니요. 어떤 분이셨나요?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 의사는 아무것도 못했지. 끔찍하네요. 맞아, 끔찍하지. 머지않아 아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 것 같지 않나? 실례지만 부인의 가족분들은 부인의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니. 그들 중 누구도 벨라와 내가 결혼한 후 연락 한 통이 없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벨라의 상태에 대해 말해줘봤자 무슨 소용있겠어. 하지만 우린 다르지. 계속 벨라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왔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겠지. 글쎄요. 증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 전 두 분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믿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가는 길에 벨라를 좀 불러주겠나? 하지만 날 부인께서는 위해 벨라를 불러줄 거지, 엘리자베스? 네, 그렇게 할게요. 절 찾으셨다고요? 오늘따라 고양이처럼 걷는군, 벨라. 밤거리를 내미는 도둑고양이처럼 말이야. 제가 조용히 걸어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난 그저 당신이 소리를 죽이며 걸어다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야. 당신이 미쳐보지 못하는 곳이요. 물론 당신은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거리를 헤매다가도 따뜻한 집을 그리워하면 내게로 올 거야. 난 언제처럼 당신 맞이해 줄 거고. 날 믿어, 벨라? 그럼요. 그렇다면 묻겠는데 사랑하는 벨라, 내가 말한 건 찾았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거? 그림을 몰래 떼어냈을 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군, 벨라. 내가 그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저 극장에 당신은
당신 어머니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모른 채로 있으시오.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벨라. 난 당신을...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지? 엘리자베스. 가스등이 너무 밝은 것 같아 불빛을 좀 낮추려고요. 문을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벨라. 내 말 무시했다 후회하지 마시오. 이 집에 온갖 신경을 쏟는 건 충직하게 그지없어. 늘 정성을 다해 모실 뿐입니다. 이런 감동적이야. 그 말을 꼭 보상해주고 싶고요. 다양한 방법을 써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감사합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요. 물론 잘 알지. 난 바로 나갈 예정이니 벨라를 잘 살펴주게.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두워서는 잘 볼 수가 없겠네요. 불을 조금만 밝혀주시겠습니까? 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야 할 텐데. 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정말로 남편을 의심해야만 하는 부인. 거라면. 제가 이 집에 온 이상 부인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전 당신을 도우러 온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7년이나 함께 해주었고 당신은 오늘 밤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요. 전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믿어온 모두가 버려야 하나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증거가 저기에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4시예요. 잊고 있었네요. 그냥 이 시간에 나가보네요. 아니, 그 애도 정문을 쓰나요? 네. 선녀의 날이 지나면 자기가 이제 여주인인 것 전용도 하더라고요. 아이, 뭐 집배락이 있는 모양이죠. 자, 이제 진짜로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또 뭐지?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예요?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거 그냥 영수증일 뿐입니다만. 그러네요. 그냥 영수증이죠. 식료품점 영수증. 수사관님, 지금까지 당신을 의심해왔던 걸 용서하세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 사람은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남자예요. 저보다 한술 더 뜨시네요, 부인. 이 영수증, 오늘 밤 남편이 이 영수증을 찾아 넣으라고 우름장을 놓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영수증을 찾아 놓지 않으면 절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하면서요. 뭐가 더 있을 거예요? 뭐 더 없어요? 보세요, 이거 제 시계예요. 이건 제 브로치고. 맙소사. 수사관님, 오늘 밤 정말 보물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찾던 보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부인, 이 서랍은 열린 적이 있나요? 아니라고요? 아, 얘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당신 남편이 부인을 올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부인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야죠. 그치만 정말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과도한 방법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짜잔. 자, 이 안을 한번 볼까요? 저거 뭐가 있긴 있는 거죠? 잠시만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침착하고 빠르게 생각해야죠. 우선 그 물건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 넣어놔야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좋은 브로치네요. 언제 받으신 건가요? 결혼하고 얼마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거 중고품이에요. 이게 중고품인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쪽에 누군가에게 쓴 애정 어린 글이 있어서요. 그 글귀가 어디 적혀있죠? 뒤쪽 핀을 잡아당겨 보시겠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별처럼 열려요. 원래는 그 안에 구슬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구슬? 빠져서. 지금도 그 구슬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꽃병에 있었는데 혹시 전부 다 해서 9개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부인, 이 안에 적힌 글귀 읽어보셨겠죠? 네, 왜요? 사랑하는 A비에게 C비로부터 1861년, 이걸 읽고도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생각을 해내야 그럼요. AB C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인, 혹시 떼듯이 기뻐하는 수사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부인의 눈앞에 놓인 광경이요. 부인,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우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시네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로 여사님의 루비입니다. 12,000파운드가 부인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돼. 이건 지금 꽃병에 내내 있던 건데. 아시겠어요? 발로 여사님께서 그날 밤 보물을 숨기신 겁니다. 그것도 흔하게 가지고 다니는 그 브로치에다가요. 10년 전 이 저택에 왔을 때 본 그녀의 초상은 거기서 똑같은 걸 봤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똑똑히 기억해요. 와, 신이시여. 시드니 파워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걸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요? 이 모든 건 당신 남편이 도둑질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끈질기게 뒤쫓을 줄 몰랐겠지. 가시려고요? 네, 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절 여기 그냥 이렇게 두고 가신다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최선을 다하러 가야 합니다. 자, 부인, 남편분께서 언제 돌아오실까요? 몰라요. 보통 11시 전에 돌아오지 않는데. 11시, 그래요. 그래야죠. 그래야 시간이 좀 될 테니까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쵸. 우선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요? 네, 우리요. 아무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저 정도 위험 부담성은 충분히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부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시다면요. 아니 네, 집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두통이 더 심해진 척을 하면서 누워 계세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요. 저 수사관님. 예. 가지 마세요. 절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수사관님이 가시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전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요. 부인은 충분히 용감하십니다. 지금껏 다 잘 되어왔어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부인.
저 수사관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 오셔야 돼요. 부인,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전부 다요. 그럼.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불렀어. 내가 먹을 우유와 비스킷을 남기지도 않고 다들 잠자리에 든 것 같아서 말이지. 죄송해요. 부엌에 있으니까 가져올게요. 웨닝엄 부인께서는 늘 그걸 드시죠? 그렇지 않나요? 유리선 자고 있어요. 보세요. 들어온 건 나뿐이에요. 그럼 네가 내 부인을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유와 비스킷을 좀 갖다 주겠어? 알겠어요. 그 전에 올라가서 아내를 좀 불러주겠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두통 때문에 주무실 거네요. 아직도 두통이 있다고? 그렇대요. 더 필요한 건 없으시죠? 낸시, 아내가 두통이 없을 때가 있던가?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전 막 들어왔고 마침 종소리가 울려서 온 거예요. 그래? 그게 문제야. 무슨 말씀이시죠? 좀 더 가까이 오는 게 어때? 내가 볼 수 있게 말이야. 낸시, 지금이 몇 시야? 낮이야? 밤이야? 밤이죠. 너 내가 오기 30분 전쯤 들어왔지? 네. 그때쯤 본 것 같아요. 그때쯤 본 것 같다. 글쎄, 난 확실히 널 봤지. 저를 보셨다고요? 반성 좀 하는 게 어때? 이 집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자유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네가 너무 제멋대로라는 말이야. 일주일에 2번이나 저녁을 쉬잖아. 그렇죠. 집주인보다 늦게 들어오는 건 좋지 않지. 너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는 예의를 차려야 돼. 내가 몇 달 전에 준 그 장미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상하죠. 진즉 장미도 받았고 향수도 받았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더 가까이 와. 기꺼이. 내 앞에서 일부러 얼굴을 감출 작전이가 낸시. 그 본인도 예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네 머리카락만큼은 아니야. 벗어서 보여주겠어. 좋아요. 그 정도야 쉽죠? 그럼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가까이 와. 와줄 거지, 낸시? 네. 그럼 더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원하시는 게. 어때요? 그 여자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줘요? 누굴 말하는 거지? 누굴 말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넌 여자면서 정말 눈에 띄는 여자야. 특히 내 부인을 질투한다는 점이. 부인을요? 부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저한테 또 키스하고 싶죠. 그럴 거예요? 제가 키스하고 싶죠. 거 봐요. 매일 두통을 달고 사는 창백한 여자보다 내가 낫죠. 아무렴? 그렇게 생각해. 그보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함께 저녁을 보낸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어디서요? 당신이 좋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은 제 거예요. 당신은 절 원하니까, 그쵸? 넌 어때? 너도 날 원하잖아. 그렇지? 그럼요. 전 언제나 당신을 원했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 그 많은 사람들 중.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까요? 어디서 보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넌 날 몰라게 하는 거야. 내일 알려줄게. 정말이죠? 당신은 늘 내일 말해준다고 하군. 제가 다음날 되물으면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는데 저를 속여보시잖아요. 약속할게. 그 여자가 있을 때 알려줘요. 그러지? 전 그 여자 신경 안 써요. 그 여자 앞에서 당신한테 당당하게 키스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군. 난 할 일을 해야 하거든. 가라고요? 싫어요. 이봐. 가보라니까. 난 할 일이 남아있어. 왜요? 어디서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편지를 좀 써야 돼. 저리가 낸시. 착하지? 알겠어요. 아무튼 이제 곧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되겠죠? 잘 자요. 잘 자. 내일 말해줄 거죠? 그래. 좋은 때를 찾아보지. 좋은 때를 말이야. 잘 자. 잘 자요. 왜 부르셨어요? 낸시. 올라가서 그 여자에게 내 말 좀 전해줘. 뭐라고 전할까요? 머리든 어든 아프더라도 당장 내려오라 그래. 재밌겠네요. 부인은 안 와요.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인이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제 생각엔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날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부인이 잠근 거예요. 잠겨 있다고? 좋아. 부인이 들여보지 않을 거예요. 장담해요.
우아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어쩌면 저 불쌍하고 아둔한 여자의 방문 안으로 메모를 써서 넣을 수도 있겠지. 좋아요. 제가 넣을게요. 뭐라고 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쓰는지 신경 쓰지 마. 넌 그냥 내가 주는 메모를 방문 안에 넣어주면 하면 돼. 뭐라고 쓸 건지 정말 안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신경 안 꺼. 다녀와. 당신 취했죠? 그죠? 제가 봐드릴까요? 낸시. 부인이 올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럴 줄 알았지. 잘했어 낸시. 그럼 바로 가서 자는 게 좋겠군. 계속해요. 뭔데요? 뭘 하는 건데요?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알았어요. 갈게요. 잘 자요, 자기. 그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지나가겠습니다, 부인. 이쪽으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니? 절 용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당신이 내 질문에 똑바로 답하기만 한다면 당신 늘 그런 식이죠. 절 사랑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면서도 언제나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내세워요. 그런 얘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니 와서 여기 앉으시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안 좋아요. 벨라, 내 사랑, 와서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 싫어요. 갈 거예요. 벨라! 와서 앉으라고 했어. 할 말이 뭔데요? 의자에 앉지 않는 걸. 할 말이 뭐냐고요? 설마 내가 무서워서 뭔가 가까운 쪽에 있는 거요? 아니요. 전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꽤나 용기 있군 내 사랑. 하지만 내가 말한 의자에 앉아주겠어. 그러죠. 당신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뭘 떠올렸는지 아시오 벨라? 뭘 떠올렸죠? 목류병자?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다. 멍하니 정신이 날아버린 채 영원히 빠져나갔던 몸을 이끌고 다니지. 우습지도 않아. 난 당신을 보면 목류병자를 떠올리곤 하는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더 심한 것 같군 벨라. 전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갈 게 아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당신은 잠자리에 들었다던데. 그래요. 자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묻겠는데 왜 아직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 말해보시오. 왜 잠자리에 들었다던 당신이 아직도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은지는 말이오. 몰라요. 옷 갈아입는 건 잊었나 옷 봐요. 갈아입는 걸 잊었다. 참 흥미로운 실수군. 내가 나가도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찾으라면 찾았어. 아니요. 내가 그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오. 몰라요. 모른다! 내가 멍청이가 그런 건가 벨라. 당신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군. 이번엔 제대로 답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는 건데요. 난 당신이 뭔가를 아니? 뭐라고 기억해내길 바라. 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어서 모르겠다니까요. 내 질문에 답하시오 벨라. 영수증을 찾아두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죠. 맞소. 놀랍군. 정말 놀라워 내 사랑. 오늘이 당신 평생 중에서 정신이 가장 빛난다는 역사에 남을 거요. 내가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저를 가두겠다고 했었죠.
당신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날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지, 벨라? 내게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이 있어. 당신은 내가 뭘 행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여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은 내가 찾아간 영수증을 찾지 못했어. 너를 찾아봤어. 방 아니요. 방 아니라 방은 어디? 예를 들면 내 서랍인 건가? 당신 서랍은 보지 않았어요. 왜 서랍은 보지 않았어? 잠겨 있으니까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전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리 오시오, 벨라. 뭘 원하는 건데요? 오늘 밤 당신 정신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바람에 귀여운 장난을 좀 치도하고, 벨라. 전 지쳤어요. 이제 자러 가고 싶어요. 그래, 당신은 지쳤어. 정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지. 당신은 생각을 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온종일 꿈만 꾸고 있어. 악의 꿈을 끊임없이 말이야. 이제 당신도 알겠지? 자면서 걸어다니는 저 멍청이들처럼. 그래, 오늘 밤에 정신이 나가버리지도 내 책상을 뒤지는 꿈이라도 꾼 건가, 벨라? 오늘 밤에 어떤 병적이고 이상한 꿈을 꾼 거지, 벨라? 대답해! 제가 꿈을 꿨단 얘기예요. 맞소. 그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어, 벨라? 오늘 밤! 물론 이 모든 건 다 꿈속의 일이오. 오늘 밤 제가 오늘 꿈을 꿨단 얘기죠. 왜 갑자기 가스등이? 말해줘요, 제가 겪은 게 전부 꿈이냐니까요. 맞소, 벨라. 어떤 꿈을 꿨어? 나한테 모두 다 말하시오. 전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왜 불빛이 흐려지고? 벨라, 왜 가스등이 어두워진 거지? 가스등이요. 방금 깜빡거렸잖아. 잘못 보셨겠죠. 농담하는 거지? 무슨 연유로 저게 어두워졌냐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절 봐줘요. 제가 정말로 꿈을 꿨냐니까요.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꿈같군, 벨라. 좋아. 어떤 꿈을 꿨는데? 말해봐. 제 말을 전혀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중요한 좋아하는 건 나야. 어서 말하지 못해?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닥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꿈속인지 아닌지 말할까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헛소리하지 말고 오늘 밤 네가 뭘 했는지 말하라고. 그건 내가 말해도 될까?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댁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아주 궁금하겠지. 난 당신보다 먼저 들어왔고 계속 숨어 있었어. 그 와중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거고 대체 여기서 뭐라고 있었지? 어떤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지. 친구, 더 자세히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신 꿈속에 유령처럼 그저 있었다고 할까? 벨라, 방으로 가시오. 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당신을 어떻게 할지 정할 테니. 매닝엄 부인이 방으로 올라가든 이곳에 남든 그건 부인의 선택이요. 방으로 가시오, 벨라. 나중에 부르지. 전 부인으로 방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부인의 선택이지만. 당신 이름이 뭐야?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려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지. 그럼 용건이나 말하시오. 아니면 경찰에 부르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야, 나 생각도 못했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은 걸 선호하나? 그래, 경찰을 불러. 뭘 망설이고 있는 건데? 아니면 내가 당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 그렇게 통하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을 시간에 경찰을 부를 수 있을 텐데. 얘기나 계속 하시오. 그래, 들어준다니 고맙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왜 또 가스등이? 가스등? 난 잘 모르겠는데 부인은요? 날 비웃는 거야? 니놈들이 뭐라고 감히 왜 날? 무섭게 그렇지? 나 정말 모르겠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방이 어두워진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당신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는 거겠지. 당신 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직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멀쩡한 가스등 트집만 잡지 않았어도 벌써 중요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말이야. 니놈들 눈이 이상한 거겠지. 그래, 그렇다 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오? 나로선 알 길이 없지. 그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앨리스 발로가 지금도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죗값을 치를 때가 왔다는 거지. 들려? 10년 전 이 저택에서 살해당한 노부인의 영혼이 아직도 이 방을 맴돌고 있어. 당신의 자신도 모르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 방이 어두워진다는 느낌에 혼자 사로잡힌 거야. 지금껏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사방의 길이 막혀버렸네. 게임은 끝났다, 시드니 파워. 결과를 냉정히 받아들이길 권하지. 시드니 파워. 그런 이름 따위 난 몰라. 소용없어. 이미 너의 얼굴을 기억하는 택시 기사들의 증언은 잔뜩 수집해뒀거든. 어디 한번 불러볼까? 자, 그래. 조나단, 제이콥, 알렉스, 페이트 더 불러볼까? 여기 훨씬 더 많아. 맥스, 엘리, 아르와, 피터, 캐럿, 와! 여사님께 은혜를 입은 기사들이 그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지 뭐야. 설마 그 남자가 여사님을 살해하고 이름까지 개명한 채 아직도 이곳을 기웃거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겠지.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협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증언 따위. 이딴 건 누구라도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어.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애꿎은 사람을 살인자는 몰아가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바로 너지. 그래. 그렇게 증거를 원한다니 보여주지. 당신이 부인께 선물한 이 중고 브로치, 당신도 부인도 이 정확한 가치는 몰랐던 것 같지만 말이야. 이게 뭔지 알겠지? 당신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12,000파운드의 루비. 저 루비 때문에 당신은 한 여자를 죽이고 또 다른 여자의 마음을 조종해왔던 거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시드니 파워! 순순히 체포당해 주실까? 그러니까 젖갓 골동품 하나가 내 서랍에서 나왔다고 날 살인자 취급하는 건가? 어이가 없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엘리자베스! 그 피부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나? 낸시! 왜 아무도 대답을? 벨라! 당신 설마 아무런 마찰도 없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설마 짜잔. 당신! 같은 짓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지. 시드니 찰스 파워! 넌 앨리스 발로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네가 하는 모든 말은 기록되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두지. 자, 순순히 체포당해 주실까? 그렇다면 너한테도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수사관님, 아, 부인,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전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는걸요? 한 번만 잠시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저희와 둘이서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둘이서만. 네, 둘이서만요. 제발 부탁드려요, 수사관님. 수사관님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오래 걸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래요. 둘이서 이야기 나누시죠. 원래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살인범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셨으니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쏘세요. 전 바로 옆방에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부인? 감사합니다, 수사관님. 벨라,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영리한 당신이라면 알 수 있어. 그렇지? 제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 멍청한 놈이 하는 말 있어, 벨라. 당신 속이는 거라고. 그분이 어째서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10년이 지난 살인사건의 진범이 나라고. 헛소리. 내가 단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은 날 범인에 끼워 맞추는 거라고. 시즈니 파워라는 이름은 어때요? 그래, 그 이름 내가 한참 배우를 꿈꿨을 때 썼던 이름이야. 톱배우를 꿈꿨지만 실패해버렸으니까 숨긴 거야. 실패한 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벨라, 가까이 와. 벨라, 사랑하는 벨라, 내 두 눈을 봐.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떠올려봐. 신기 맹세컨대 지금 당신만 날 도울 수 있어. 이건 좀 멋모르는 형사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놈의 사악한 음모라고. 갇혀버린 날 외면하진 않을 거지? 당신만 마음을 다잡는다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벨라. 우선 이 수갑을 좀 끊을 게 있을까? 네, 찾아볼게요. 뭘 갖고 올까요? 착한 벨라,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야. 코트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 그걸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가. 열쇠? 무슨 열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열쇠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무슨 짓이오, 벨라?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맞아. 그래요. 물론 내가 미쳤지. 그 열쇠가 있었지만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신이시여, 전 오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난 늘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지. 내가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그게 당신의 벨라예요, 내 사랑. 당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울고 웃는, 언제 미쳐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쌍한 여자. 쉽게 맹세한다고요? 음모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끝도 없이 부정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을 옥죄는 게 없거든요. 덫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은 저예요. 벨라, 그런 꿈을 꿨어요. 당신이 나에게 물건을 맡기고 난 그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당신이 화를 내면서 절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 꿈이요. 전 지금까지 꿈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나가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덜 미쳤더라면 당신이 결백을 증명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랬겠죠. 하지만 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미쳐버려서 당신이 믿고 당신을 배반했고 내 마음이 기뻐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어요. 난 당신을 동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아. 당신이 가는 걸 영광스럽게 지켜볼게요. 수사관님! 다 끝났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세요. 그 여자 제대로 좀 막아요! 뭐야? 아니 이 집 파인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네요. 연애하는 게 쉽진 않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전부 부인께 달려있어요. 물론 잠깐 힘든 시간을 견뎌야겠죠. 오늘은 제가 등장한 탓에 부인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제 생애 가장 훌륭한 밤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고맙네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극을 보러 갈까 해요. 아, 연극! 저도 연극 보는 거 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배우가 아닌 이렇게 수사관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래도 이 모든 건 다 오늘을 위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명 배우 멤버튼이 새 시즌 공연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데려가주길 기다렸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겠죠. 그 공연은 저 혼자 보러 가야겠네요. 그것이 부인의 선택이면 누구도 말릴 순 없죠. 연극을 좋아하신다니 주로 희극을 보세요? 비극을 보세요? 전 희극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눈물 날 일은 많지만 웃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부인은요? 저도 희극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밤 깨달았죠. 희극에서는 배우들은 웃지 못하고 도리어 우스워질 뿐이라는 거. 전 비극이 막 끝난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끔찍한 밤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웃는 모습으로. 제가 꽃다발이라도 챙겨왔어야 되는데 센스가 부족했네요. 비록 꽃다발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이 서랍을 뒤지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손에 딱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넣어놓지 않고 제 주머니에 넣어놓는 바람에 꼭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럼 부인? 모쪼록 즐거운 밤 보내시길.
친애하는 사촌에게. 우린 네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우리 가족은 대번샤에 있어. 너도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언젠간 다시 만나 옛 시간을 되찾자. 네가 정말 보고 싶어.